Don't be afraid of violence. It's good for you. I mean, there's three things that make our existence, right? Art, f***ing, and killing. So, art, kill. 존 바탈리아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사악하고 끔찍한 남편이자 아버지였어요. 메리 제이는 남편이 폭력적으로 변하자 자신의 안전을 위해 그와 이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남편이 10년 이상 그녀에게 숨겨왔던 끔찍한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미국에서 가장 바쁜 주 중 한 곳인 텍사스로 가보겠습니다. 2001년 존 바탈리아와 메리 제인의 사이에는 두 딸 페이스와 리버티가 있었습니다. 두 아이 중 첫째 딸이었던 9살 페이스는 굉장한 말괄량이로 알려졌으며 핑크색을 싫어하고 인형을 가지고 노는 것도 싫어하는 여자아이였어요. 흔히 톰보이라고 하죠. 또래 여자아이들과는 달리 드레스 입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다고 해요. 반대로 6살 리버티는 바비 인형을 가지고 놀고 어머니를 위해 춤을 추며 애교를 부릴 줄 아는 전형적인 여성스러운 딸로 자랐습니다. 두 자매는 매우 다르지만 서로 아끼면서 잘 지냈어요. 학교에 걸려있는 두 사람의 초상화를 보면 리버티는 꽃무늬 드레스를 입고 있고 페이스는 좀 더 캐주얼한 자세를 취하고 있어요. 그들 각자의 개성과 차이점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녀들의 어머니인 메리 제이는 다정하고 헌신적인 엄마였으며 커리어적으로도 성공해 부족함 없이 아이들을 키울 수 있었어요. 그들은 달라스에 있는 하일랜드 파크의 부유한 교외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1999년 존과 메리 제이는 이혼했습니다. 지금부터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존이 누구였으며 메리가 그와 이혼한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알아볼게요. 존은 엄격하고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군인이었기 때문에 존은 어렸을 때부터 이사를 많이 다녀야 했어요. 그에 반해 어머니는 심약한 성정의 소유자로 존을 굉장히 아꼈다고 해요. 존은 고등학생 시절 풋볼팀을 하면서 많은 친구들을 사귀려고 노력했지만 또다시 이사를 가야 했기 때문에 그에겐 친구가 없었습니다. 그가 유일하게 의지하고 사랑했던 어머니 줄리아는 심각한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다가 결국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어요. 존의 아버지는 줄리아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로 결정했고 이에 분노한 줄리아는 허드슨 강에 몸을 던져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어머니 줄리아가 죽은 지 1년 후에 새로운 여성과 재혼했어요. 존은 대학교에서 회계학을 공부했고 락밴드에 가입해 투어를 떠나기도 할 정도로 음악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이 시기에 불법 약물 배달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집행유예로 풀려나기도 했어요. 그 후 그는 텍사스 달라스에 있는 그의 아버지와 새어머니에게 돌아가 그들과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미셸이라는 여성과 첫 번째 결혼 생활을 했으며 이 결혼으로 인해 크리스티라는 딸이 생겼어요. 미셸은 당시 그는 매력적이고 다정한 사람이었다고 회상했어요. 미셸은 로스쿨을 수석으로 졸업한 실력 있는 변호사였습니다. 그녀에게는 존과 결혼하기 전에 낳은 아들이 있었는데 존은 그녀의 아들을 자신의 친아들처럼 아껴주었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은 미셸의 가족을 만나기 위해 뉴올리언스로 가게 되었어요. 그때 소란스러워 보이는 10대들이 그들을 추월하고 속도를 줄이면서 장난을 쳤고 그들의 이런 행동은 존을 정말 화나게 했습니다. 그는 가방을 뒤지면서 총을 찾았고 놀란 미셸이 그의 손에 닿지 않는 곳으로 가방을 멀리 던졌어요. 그러자 그는 속력을 내서 10대들의 차를 추월한 뒤 끔찍한 욕설을 남발했습니다. 이런 그의 행동은 미셸이 전에 본 적 없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후에 인터뷰했어요. 그 후 존이 전 여자친구와 바람까지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이때 그들의 딸 크리스티를 임신했기 때문에 그를 용서해주기로 했어요. 그러나 존은 그녀의 아들을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아이를 들어서 벽에 던지고 발로 차기도 했어요. 존은 미셸을 폭행해 그녀의 코를 부러뜨리기까지 했습니다. When I attacked Michelle, I wouldn't really call it attack. Went up to her when she's walking down the sidewalk and I said,
you're going to have to learn this lesson. And I just held her by the shoulder and I popped her in the head twice. And, you know, she moved her head the wrong way and I snapped her nose. The first blow that he hit me was in my eye. And it was like I felt my eye hit the back of my head and come forward. But then he hit my nose, which broke my nose. The bone punched through right here. And she fell down and I just walked away. She said I struck her about 20 times, but she was unconscious before she hit the ground. 한 번은 딸의 학교 정문 바로 앞에서 미셸을 폭행한 적도 있었어요. 그의 폭력성이 점점 심해지자 결국 미셸은 그와 이혼했어요. 이혼 후에도 존은 미셸과 그의 아들을 괴롭혔는데 접근 금지령을 받았음에도 밤에 몰래 집에 들어가거나 창문을 부수고 미셸을 협박했어요. 결국 미셸은 아이들을 데리고 그를 피해 다른 주로 이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 번째 결혼이 끝난 후 존은 마침내 메리 제인을 만나 1991년 4월 6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2명의 딸이 있었는데 당시 존은 매력적이고 공손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매우 간대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결혼식 후 존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바뀌었어요. 메리를 향한 그의 학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존은 양극성 장애가 있었고 그의 종잡을 수 없는 행동들은 메리를 혼란스럽게 하기도 했어요. 또한 그는 많은 가면을 쓴 남자였기 때문에 밖에서는 그의 본 모습을 숨길 수 있었으며 특히 그의 2 딸들 앞에서는 결코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From me until that Christmas when he beat up Mary Jean in front of me, that I knew any part of that. I mean, he had never laid a hand on me. He rarely even yelled at me. 그는 그의 2 딸들에게 애정과 지원을 아낌없이 쏟아부었어요. 메리는 그가 아이들에게만큼은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1999년의 크리스마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가족이 모여 파티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존이 처음으로 아이들 앞에서 메리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고 그의 폭력이 점점 심각해지자 아이들은 아버지에게 제발 멈춰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다음날 그녀는 그를 경찰에 신고하고 이혼 소송을 진행했어요. 폭행을 목격한 딸들이 증인이 되어주었죠. 존은 경범죄 수준의 폭행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2년의 보호관찰이 주어졌는데 이는 존이 더 이상 메리와 함께 사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의 딸들을 만나는 것은 허용되었는데 메리가 존은 아이들을 해칠 사람이 절대 아니라고 증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덕분에 그는 감찰관이나 메리 없이도 딸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었어요. 메리는 그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2011년, 존은 메리에게 음성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존은 그의 동료들에게 메리의 욕을 하고 다녔고 그녀가 딸들을 만나지도 못하게 한다며 자신은 단지 가족과 함께 평범한 삶을 원한다고 말하며 피해자인 척 굴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보호관찰을 점점 더 자주 위반하기 시작했는데 그는 술에 취해 마리아나를 사용하고 통금 시간을 위반했으며 메리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협박했어요. 2011년 5월 메리는 존이 그들의 2 딸들과 쇼핑몰에서 저녁 식사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2 소녀들을 쇼핑몰로 데려가지 않았죠. 그는 그의 아파트로 2 딸을 데려갔어요. 약 2시간 후 메리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는데 전화기 너머로 막내딸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막내딸은 메리에게 눈물을 흘리며 왜 아빠가 감옥에 가기를 바라는 건지 물었어요. 메리는 자신의 아이들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그 순간 메리는 전화기 너머로 몇 발의 총성이 울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처음에 3발의 총성이 울리고 그 다음에는 연속으로 5발의 총성이 울렸어요. 그리고 존이 말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녀는 즉시 911에 신고했습니다. 존은 첫째 딸 페이스를 3발 쏴서 살인했고 리버티에게는 5발을 쐈습니다. 경찰은 존이 총으로 무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조심스럽게 그의 아파트로 진입했어요. 안타깝게도 페이스와 리버티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존은 이미 집을 떠난 후였어요. 경찰들은 그의 집에서 16개의 총기가 있는 것을 발견했고 존이 남긴 음성 메시지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잘자 내 작은 아가들아. 너희들이 다른 곳에서 편안한 휴식을 취하길 바란다. 사랑한다. 엄마와는 아무 상관도 없었으면 좋겠어. 그 사람은 사악하고 악랄하고 멍청해. 그 사람에게서 자유로워지겠지. 정말 사랑한다. 너희는 용감한 아이들이었어. 아주 용감했어. 리버티, 넌 정말 용감했어. 정말 사랑해. 안녕. 존은 자신의 2딸을 살해하고 타투샵에 가서 장미 2개를 문신으로 남겼어요. 경찰은 그를 추적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지만 경찰관들은 그와 주먹싸움을 한 후에야 그를 체포할 수 있었어요. 2002년 그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메리에게 복수하기 위해 2딸을 살해했다고 진술했어요. 검사는 2건의 살인 혐의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존의 변호사는 그가 조울증이 있다며 그를 변호했지만 배심원단은 결국 그의 독극물 사형을 결정했어요. 배심원단이 그의 운명을 결정하는데 단 19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해요. 그의 사형이 결정된 직후 메리는 존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현대의 가장 극악무도한 살인자예요. 다음번에 나를 만날 때는 그들이 당신 팔에 바늘을 꽂을 때라고 말하고 싶지만 나는 그곳에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거예요. 그의 처형을 지지한 사람은 메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전처인 미셸과 그의 딸 크리스티는 둘 다 그가 구원받을 수 없다고 믿었죠. 존은 텍사스주에서 가장 악명 높은 리빙스턴 인근 팔란스키 교도소에 수감되었어요. 이 교도소에는 하루 22시간의 독방이 필수로 주어지고 시설도 굉장히 열악해 극악무도한 사형수들만이 수감되는 곳입니다. 그는 여러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딸들을 살해한 이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종종 농담을 했고 자신의 행동을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She knows that the bullshit she pulled, the only way to keep from sending her front teeth flying out her asshole is to have me behind this glass. Because she's a 존은 여러 번의 인터뷰를 통해서 그 자신이 재미있고 사랑이 많은 아버지였다고 주장했어요. 그는 인터뷰 내내 죄책감도 전혀 없었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대신 술집에 앉아있는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수다를 떨었죠. 존의 사형 집행일은 당초 2016년 3월 3일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그는 꾸준히 항소하여 집행일이 여러 번 번복되었어요. 존의 처형은 그가 살해한 지 무려 15년이 지난 2018년 2월 1일 오후 9시 14분에 집행되었습니다. 그는 사형장에 들어서기 전 군중 속에서 메리 제인을 발견했어요. (22분) 후에 그는 독극물 주사로 사형되었습니다. 존 바탈리아의 죽음은 그가 벌인 끔찍한 짓의 직접적이고 올바른 결과라고 모든 사람들이 동의했습니다. 페이스와 리버티는 이제 그들의 할아버지 옆에서 편안한 휴식을 취하고 있으며 때이른 죽음으로 그들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을 애도하고 있습니다.